지금 당신의 전립선은 조용히 굳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셨나요? 그게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소변줄이 가늘어지고 밤마다 두세 번 깨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전립선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예요. 이 상태를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20년 동안 남성 생식 건강과 골반적응을 연구해온 박사 이지혜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조금 불편할 뿐이야라며 버티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와서야 후회했어요.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걸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이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당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의 원리, 바로 전립선의 수문을 다시 여는 법이에요. 여기서 잠깐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 없이 전립선을 되살리는 루틴을 배워 가실 수 있습니다.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얻기 어려워요. 만약 이 영상을 중간에 끄신다면 당신의 전립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더 굳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보세요. 20분이 당신의 남은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전립선 문제를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데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예요. 혈류가 막히고 체온이 떨어지고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당연히 굳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순환을 다시 열어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세 가지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첫째,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생활 속 습관들. 둘째, 전립선 순환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루틴. 셋째,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법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전립선 때문에 가장 불편한 게 뭔가요? 야간뇨인가요? 잔뇨감인가요? 아니면 소변줄기가 약해진 건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고민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 제 연구실을 찾은 정혜수 71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근무하고 은퇴 후 부인과 여행 다니는 게 낙이던 분이었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잠을 자다가 두세 번씩 깨기 시작했어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잔뇨감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며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변줄은 가늘어지고 외출할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다 갑자기 소변이 막혀 식은땀을 흘리며 내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외출을 피하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어요. 저를 찾아와서 하신 첫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박사님, 이게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전립선의 순환을 다시 열면 늦지 않아요. 그 후 정혜수님은 하루 10분 찜질, 30분 걷기, 복식 호흡 5세트를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지만 2주 후 밤에 한 번만 깨기 시작했고 아침엔 밝은 얼굴로 부인께 농담을 건넸다고 하셨어요. 여보, 내 몸이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단순한 불편이지만 방치하면 돌처럼 굳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되돌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전립선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전립선을 굳게 만드는 일상 속 습관 5가지. 아랫배를 따뜻하게 관리하지 않는 습관이 전립선을 가장 먼저 망가뜨립니다. 전립선은 체온이 떨어지면 혈류가 급격히 감소하거든요. 찬 공기에 노출되거나 차가운 바닥에 오래 앉아 있으면 전립선 주변 혈관이 수축하면서 순환이 막혀요. 한국남성노년건강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겨울철 전립선염 발생률이 여름보다 1.7배나 높게 나타났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정혜수 71세님도 찬 바닥에 오래 앉는 습관이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털어놓으셨어요. 퇴직 후 동네 경로당에서 장기 두는 게 낙이었는데 차가운 의자에 서너 시간씩 앉아 있다 보니 소변 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개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출할 때 얇은 방석 하나 챙기시고 자기 전엔 복부에 따뜻한 찜질을 10분만 해주세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전기장판을 과열시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38도 정도의 미온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요즘 아랫배가 차갑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물 대신 커피나 술로 수분을 채우는 습관도 전립선에는 독이 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전립선을 자극하거든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60대 이상 남성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야간요 빈도가 2배나 높았어요. 김재홍 68세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물은 맛이 없다며 하루 종일 커피만 4~5잔 드셨는데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제가 물을 마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물을 많이 마시면 더 자주 화장실 가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셨어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소변이 묽어지고 방광과 전립선에 자극이 줄어들거든요. 낮 동안 미지근한 물을 1.5리터 정도 나눠서 마시면 좋아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게 포인트예요. 다만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셔야 해요. 그래야 밤에 자주 깨지 않거든요.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시나요? 3잔 이상이라면 오늘부터 한 잔씩 줄여보세요. 오래 앉아있는 좌식 생활도 전립선을 직접 압박하는 주범입니다. 의자나 바닥에 오래 앉아있으면 전립선이 체중에 눌리면서 혈류가 차단되거든요. 서울대 골반저 건강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남성의 전립선 통증 호소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8배 높았어요. 은퇴 후 집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이춘배 75세님도 하루 종일 동네 경로당에서 장기만 두다가 전립선 증상이 심해지셨거든요. 처음엔 그냥 불편한 정도였는데 점점 소변줄이 가늘어지고 배뇨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셨어요. 이걸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만 걸어 다니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길에 집안을 한 바퀴 돌거나 베란다에 나가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광이 차면 절대 참지 마세요. 참으면 전립선의 압력이 더 가해져서
증상이 악화돼요. 오늘 얼마나 오래 앉아 계셨나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도 1시간 넘게 앉아 계셨다면 잠깐 일어나서 몸을 풀어보세요. 불규칙한 배출 습관도 전립선 건강을 해칩니다. 정체된 전립선액은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거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남성 3만 명을 대상으로 1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한 달에 21회 이상 규칙적으로 배출한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30%나 낮았어요. 60대 중반의 한 직장인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배우자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몇 년간 배출이 거의 없었는데 그 사이 배뇨력이 점점 약해지고 소변 줄기도 가늘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 2회에서 3회 정도 규칙적인 루틴을 갖기 시작하면서 3개월 만에 배뇨력이 눈에 띄게 회복됐어요. 꼭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규칙적인 루틴을 갖는 게 중요해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하고요. 다만 통증이나 열감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상태를 살펴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완전한 배출을 하신 게 언제인가요? 한 달 이상 지났다면 규칙적인 루틴을 다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된 것도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침묵은 스트레스를 키우고 스트레스는 전립선의 회복을 늦추거든요. 서울대 심리건강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부 대화가 활발한 남성의 스트레스 수치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20%나 낮았어요. 정혜수 71세 님도 처음엔 부인에게 자신의 증상을 털어놓지 못했대요.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나약해 보일까봐 혼자 끙끙 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권유로 부인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산책을 시작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으셨어요. 부인도 남편의 식단을 챙겨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면서 부부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부부가 함께 산책하고 건강에 대해 대화하고 식단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겨요. 다만 주의할 점은 잔소리보다는 공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뭐 하나 잘못한다고 지적하기보다는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태도가 중요해요. 배우자와 건강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나요? 오늘 저녁에 잠깐이라도 산책하면서 대화해 보세요. 이 5가지만 고쳐도 전립선의 순환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고 규칙적인 배출 습관을 갖고 배우자와 소통하는 것. 이 5가지가 바로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에요. 이제 굳어진 전립선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을 되살리는 생활 루틴 7가지. 매일 10분씩 복부를 따뜻하게 찜질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거나 자기 전에 하면 되는데요. 10분이면 충분해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복부와 회음부 쪽에 올려놓고 편하게 누워 계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개선되면서 순환이 살아나요. 다만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40도 이상의 온도는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고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그러니까 38도에서 39도 사이가 딱 적당해요. 손으로 만졌을 때 편안하게 따뜻한 느낌이 드는 정도면 됩니다. 오늘 따뜻하게 몸을 데워보셨나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복식 호흡 루틴도 정말 중요합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면 골반저근이 자연스럽게 이완돼요. 긴장된 근육이 풀리면서 전립선 주변의 압박도 줄어들거든요. 하루에 3세트, 한 세트당 5회 정도만 반복하면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배에 손을 올려놓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요.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셔야 해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다시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다만 숨을 참으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하니까 억지로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숨 한 번 깊게 내쉬셨나요?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전립선에 좋은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토마토, 두부, 호박씨, 녹차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전립선 세포를 보호해 주거든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많아서 전립선 비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호박씨는 아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전립선 건강에 특히 좋아요.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염증을 줄여주고요. 이런 음식들을 하루 2끼 이상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다만 자극적인 음식이나 과음은 피하셔야 해요. 맵고 짠 음식은 전립선을 자극하고 술은 혈류를 방해하거든요. 오늘 식단에 토마토 있으셨나요? 내일부터 장볼 때 꼭 챙겨보세요. 하루 30분 걷기는 전립선 건강의 기본입니다. 걷기만 해도 혈류가 20% 이상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걸으면서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무리한 속도로 걸으면 오히려 피로만 쌓이고 지속하기 어려워져요. 부부가 함께 산책하면 더 좋아요. 대화도 나누고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되니까 일석삼조죠. 아침이나 저녁 중 편한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몇 걸음 걸으셨나요? 만약 하루 종일 앉아만 계셨다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보세요. 잠들기 전 복식 호흡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야간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 10회 정도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 방광과 전립선의 긴장도 함께 풀려요. 그러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다만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 안 돼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고 뇌를 각성시켜서 긴장이 풀리지 않거든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엔 어떤 준비로 잠드실 건가요?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고 복식 호흡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규칙적인 배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해요. 혼자서 하시든 배우자와 함께 하시든 중요한 건 규칙성이에요. 정체된 전립선액이 오래 머물면 세균이 증식하고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배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서 회음부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아요. 청결을 유지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만약 배출 중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무리하지 말고 상태를 지켜보세요. 며칠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면 박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몸 전체를 긴장시키고 전립선 주변 근육도 경직시켜요. 그러면 혈류가 나빠지고 증상이 악화되죠. 취미 생활을 갖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산책하고 대화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게 전립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요. 오늘 하루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셨나요? 내일부터는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7가지 루틴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전립선의 순환이 살아나고 밤이 편안해집니다. 복부 찜질, 복식 호흡, 좋은 식단, 걷기, 수면 전 이완, 규칙적 배출, 스트레스 관리.
이 7가지만 실천하면 굳어진 전립선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소변 줄기도 힘차게 되살아나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며 실천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전립선은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을 본 보람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 뭔지 아세요? 나이 들면 당연히 전립선이 나빠지는 거니까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전혀 다릅니다. 순환시키고 이완시키고 규칙적으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이 돌처럼 굳어지고 소변이 완전히 막히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외출도 두렵고 밤마다 깨면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변 줄기가 힘차게 돌아오고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는 게 즐거워져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찜질 더하기 복식 호흡 10분. 이것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자기 전에 복부를 따뜻하게 찜질하면서 복식 호흡을 10회 해보는 거예요. 이 10분이 당신의 전립선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싼 약이나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따뜻하게 하고 깊게 숨 쉬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따뜻하게, 깊게, 규칙적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아내의 내조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건강을 어떻게 챙겨줄 수 있는지, 식단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어떤 대화가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분이 함께 보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전립선 문제는 혼자 끙끙 앓을 일이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이해하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회복해 나가야 해요. 그래야 빠르게 좋아지고 재발도 막을 수 있어요. 20년간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외출할 때 불안하지 않고 배우자와 편안하게 지내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마다 깨고 외출이 두렵고 자신감을 잃어가는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선택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겠다고요? 복부 찜질을 시작하겠다. 복식 호흡을 해보겠다. 부부가 함께 산책하겠다. 뭐든 좋아요. 당신의 그 한 줄 다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다른 남성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실제로 변화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립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았어요. 몇 달, 몇 년에 걸쳐 조금씩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 회복도 시간이 필요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2주 후, 한 달 후, 석 달 후를 기대하면서 매일 작은 습관을 쌓아가세요.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하고 모든 아침이 상쾌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박사 이지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